국도 44번은 지도상으로는 단순한 산악도로에 불과하다. 차선은 두 줄, 제한 속도는 분명하고 가드레일도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낮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관광버스가 지나가고 트럭이 오르막을 기어오르며 매연을 남긴다. 휴게소도 있고 표지판도 친절하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 그 도로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 가로등은 불필요하게 어둡다. 빛이 닿는 범위는 짧고 조명 아래보다 그 바깥의 어둠이 훨씬 더 짙다. 마치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반사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상이라면 비춰야 할 뒤따르는 차량 대신 반사경 안에는 언제나 한 박자 늦은 풍경이 들어있다. 차를 세우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다시 반사경을 보면 무언가가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구간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사고의 종류다. 대부분이 단독 사고. 브레이크 흔적 없음. 운전자 의식소실 전 기록 불명. 경찰 보고서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외부 요인 발견되지 않음. 국도에서 빠져나와 오래된 임도를 따라 7km쯤 올라가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군부대가 하나 있다. 공식 명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병사들은 그곳을 등짐골이라 불렀다. 골짜기의 지형이 사람의 구분 등을 닮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말은 설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부대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탄약고와 일부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민간인 출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병력이 순환 배치되고 있었다. 야간 근무표에는 눈에 띄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02시부터 04시까지. 단독 근무 금지. 사유라는 공란이었다. 3. 등짐골의 밤. 밤이 되면 등짐골은 소리를 잃는다. 곤충 소리가 멎고 바람도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지 않는다. 대신 나무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만 남는다. 마치 마른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다. 초소는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다. 철조망 너머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탐조등은 일정한 속도로 숲을 훑쳤다. 그러나 빛이 숲을 비출수록 숲은 더 깊어 보였다. 빛이 닿는 순간 나무 사이의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지는 착시가 반복됐다. 02시가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의 자세는 무너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등이 불편해졌다. 군복이 몸에 맞지 않는 느낌. 군장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압박감. 그날 야간 근무를 서던 상병 역시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는 이유 없이 몇 번이나 어깨를 돌렸다. 그러나 군복 안쪽 척추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부대와 맞닿은 산행로에서는 하산이 늦어진 등산객들이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떨어졌고 낙엽은 습기를 머금어 발밑에서 미끄러졌다. 등산로 중간 쓰러진 안내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군사시설 접근 금지라는 문구는 긁혀 있었고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다. 그 아래 흙바닥에는 이상한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발꿈치가 없었다. 발가락만 깊게 찍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질질 끌린 흔적이 섞여 있었다. 무언가가 앞쪽으로 쏠린 채 이동한 자국이었다. 자국은 등산로를 벗어나 국도 방향으로 이어졌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흔적은 잠시 남아 있었다. 검게 젖은 얼룩이 도로 중앙을 향해 이어지다가 마치 누군가 들어올린 것처럼 갑자기 끊겼다. 02시 12분. 초소 근무 일지에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CCTV 음성 기록에는 미세한 소리가 남아있다.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군화가 아닌 맨발이 흙을 누르는 소리. 상병은 철조망 쪽을 먼저 확인했다. 이상은 없었다. 대신 초소 뒤편에서 눌린 풀자국이 보였다. 사람 키보다 높은 잡초들이 일정한 폭으로 꺾여 있었고 중앙에는 무거운 것이 지나간 듯한 홈이 파여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숨결이 느껴졌다. 차가웠다. 공기가 아니라 젖은 흙과 썩은 낙엽이 섞인 냄새였다.
어깨 위로 무언가의 무게가 얹혔다. 처음에는 군장 하나 정도였다. 몇 초 뒤 사람 하나가 완전히 올라탄 것처럼 변했다. 상병의 상체는 점점 앞으로 숙여졌다. 척추가 비명을 지르듯 압박을 받았고 군복 안쪽에서 살이 밀려나는 느낌이 올라왔다. 그리고 긁는 소리. 손톱이 군복 위를 더듬다 천을 뚫고 살을 파고드는 소리였다. 상병은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목이 눌렸다.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목덜미를 잡아 아래로 눌렀다. 시야에는 시멘트 바닥만이 들어왔다. 그 위로 떨어지는 것은 피였다. 그 순간 탐조등이 숲을 비췄다. 빛 속에서 드러난 형체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관절의 방향이 모두 틀어져 있었다. 다리는 지나치게 길었고 무릎은 뒤로 접혀 있었다. 팔은 상병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팔꿈치는 등 중앙에서 꺾여 나와 있었다. 머리는 없었다. 대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 개의 얼굴이 겹쳐붙어 있었다. 말라붙은 피부, 찢어진 입, 비어있는 눈구멍. 그 모든 얼굴이 동시에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상병의 등을 거처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2시 17분. 부대 CCTV 한 대가 꺼졌다. 전원이 차단된 것도 고장도 아니었다. 화면은 정상적으로 송출되다가 특정 프레임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것처럼 검게 닫혔다. 그 시간 이후의 기록은 없다. 초소 근무 일지는 다음 날 아침까지 비어 있었다. 상병의 이름 아래에는 어떤 서명도 어떤 메모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 하나 펜 끝이 종이를 강하게 눌러 등 모양으로 휘어진 자국만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 펜을 쥔 채 등 위에서 쓰러진 것처럼. 아침 점호 시간 초소에서 병사가 발견됐다. 서 있는 자세였다. 그러나 자세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다리는 굳어 있었고 무릎은 미세하게 안쪽으로 휘어 있었다. 상체는 앞으로 숙여진 채 고정되어 있었고 고개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등에 무언가를 얹고 그 무게에 순응한 자세였다. 군복은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등 중앙이 안쪽으로 깊게 꺼져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둥지처럼 보였다. 군의관이 군복을 가위로 잘라냈을 때 모두가 멈췄다. 등이 열리지 않았다. 피부는 단단히 붙어 있었고 피부 아래에는 또 다른 피부가 접혀 있었다. 그 사이에는 흙, 낙엽, 곤충의 사체, 말라붙은 머리카락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척추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 전체가 비어 있었다. 정밀 촬영 결과는 더 기괴했다. 근육은 바깥쪽으로 밀려 있었고 갈비뼈는 안쪽에서부터 벌어져 있었다.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 대신 뼈가 스스로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배열이 바뀌어 있었다. 등 안쪽에는 새로운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었다. 기둥처럼 굳어진 뼈 조각들, 신경 다발을 감싸준 검은 조직, 그리고 그 중심에 박힌 두 번째 척추. 그 척추는 병사의 것이 아니었다. 길이와 곡률이 달랐고 끝부분에는 사람의 손가락처럼 생긴 돌기가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신경을 붙잡고 마치 뿌리를 내리듯 퍼져 있었다. 두억신이는 이미 등을 집으로 바꾼 뒤였다. 부대 사고는 곧 도로 사고와 연결되었다. 국도 44번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복원 영상. 운전자는 졸지 않았다. 핸들은 잡고 있었다. 전방 주시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은 점점 눌리고 있었다. 안전벨트가 살을 파고들며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처졌다. 시트 등받이는 사람의 등을 밀어내듯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 안쪽 스펀지와 프레임 사이에서는 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사고 차량을 해체했을 때 시트 내부에서는 사람의 손톱이 여러 개 발견됐다. 손톱들은 모두 안쪽을 향해 박혀 있었고 일부는 자라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도 등은 비어 있었다. 가장 마지막 사건은 기록에서 삭제됐다. 야간 이동 중이던 군 수송 차량 한 대가 국도를 내려오다 전복되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좌석마다 사람의 형태로 눌린 흔적만 남아 있었다. 등받이는 모두 안쪽으로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척추가 엉킨 채 박혀 있었다.
어떤 것은 아직 신경이 붙어 있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뼈 사이에서는 검은 손가락들이 자라나듯 뻗어나와 시트 프레임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사람 여러 명을 한 번에 등에 얹고 이동한 흔적처럼. 부대에는 공식 기록 외에 아무도 열지 않는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다. 봉인 스티커가 여러 겹 붙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오래전에 고장 나 있었다. 그 안에는 보고서 형식을 흉내낸 메모들이 있었다. 등을 기대지 말 것. 야간 운전 시 좌석에서 등 분리. 이시 이후 벽나무 시트 접촉 금지. 모든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같았다. 이미 시작되면 떼어낼 방법 없음. 조사 결과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두억신이는 언제나 사람이 등을 맡기는 순간 나타났다. 초소벽, 군장, 자동차 시트, 나무줄기, 지지대가 있는 곳에서만 사람은 등을 잃었다. 두억신이는 먼저 올라타지 않았다. 먼저 자리를 만들었다. 척추를 비우고 그 안에 들어가 사람의 등을 자기 몸의 일부로 바꾸었다. 부대는 완전히 폐쇄되었다. 지도에서 삭제되었고 도로 표지판도 철거되었다. 그러나 길은 남아있다. 지금도 그 국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느낀다. 운전 중 좌석이 몸에 맞지 않게 밀려오는 느낌. 산길에서 배낭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순간. 그때 멈추면 살 수 있다. 차를 세우고 짐을 내려놓고 등을 떼어내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앞은 지키지만 등은 맡긴다. 두억신이는 앞에 서지 않는다. 뒤에서 등 위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넓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의자에 기대 앉아 있다면 아주 잠깐 등을 느껴보라. 그 무게가 정말 당신 것인지 이미 누군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